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의학은 물론 인생과 시사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제주에서 인사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 의견도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제주에 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송도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거든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김희진이라는 포크송을 부르는 기타 들고 옛날 노래 치는 분 공연이 있어갖고 요걸 보려고 오래전부터 표도 사고 테이블 하나를 예약을 하고 집사람하고 함성 선생님 네 분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밤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퍼지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대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갖고 그냥 무산됐습니다. 함성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 공연을 보고 여러분들께도 그 기쁨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보면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거나 제가 그래갖고 요즘은 중년 이후의 낭만, 70, 80 세대의 옛날 노래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노래를 듣다 보니 김희진이라는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맑아요. 그래서 또 와닿는 아주 매력적인 가수분인데 그분이 좀 더 떴으면 좋겠어요. 좀 더 유명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러고 계시네요. 최근에 제가 들은 노래 가운데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참 와닿았습니다. 1959년에 작곡된 노래입니다. 목마와 숙녀라는 시 아시죠? 한 잔의 술에 취하여 한 잔의 술에 해서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목마를 탄 숙녀를 옷자락을 그런 식기 있잖아요. 네. 그 시를 쓴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던데 그분이 노랫말을 짓고 그 다음에 이진섭인가 하는 작곡가가 즉석에서 시를 만들자마자 바로 곡을 붙여갖고 노래를 만든 게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요. 조용필, 최백호,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희진 씨도 불렀고, 제일 유명한 버전은 이제 원로, 뚜아의 모한가? 남녀 듀엣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라나의 로스포보다도 1년 먼저 생긴 거기에 가수입니다. 박인희 씨가 지금 그분은 이제 80 가까이 된 분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주책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노래 이렇게 한번 해도 되죠.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김희진 씨가 부른 노래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타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밤을 잊지 못하지. 조금만 더요.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여러분, 제가 좀 주책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시도도 뭐 유튜브 채널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 노래가 정말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이 선율도 참 애잔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에 대한 향수와 추억, 또 가슴 한 구석에 이렇게 묻고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우러나면서 절로 이렇게 좀 눈물을 머금게 하는 멋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좀 주체이긴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옛날 폭송이죠. 이렇게 기타로 하는 그 여러 노래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유행했던 그런 노래들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주책을 제가 너무 많이 부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노래에 제가 이렇게 좀 심취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지를 못 해갖고 자전거만 열심히 타다가 또 이렇게 막 넘어지고 해서 2번 연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리를 좀 많이 다쳐갖고 쩔룩쩔룩 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철없는 중년입니다. 자, 여러분께 좀 인사 올려야겠죠. 최숙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W 복덩이님, 사라영, 박혜수님, 자넷홍님, 나유경. 박혜수님이 남편분이 60세, 혈압이 140이 그거는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가벼운 초기 고혈압, 그래서 좀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약 안 먹어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멍이롱이님, 행복한 인생, 박연란, 몬드모스님, 이영숙님, 황주미, 숲속 나무공방, 그리고 이게 지금 막 올라갔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 인사는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요. 달팽이님, 풀리비술님, 유무현님, 최효숙, 준, 산너머, 김은숙님, 조커님. 네, 다리가 이게 좀 심각해요. 좀 팅팅 부어갖고 혈종이 많이 생겨갖고 이거 잘못하면 또 운 없으면 피부에 괴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윤희님 또 오셨고, 엄지님, 베제크님, 코스모스님, 뮤리엘, SJ님, 황주미님, 폐결절 6mm 3년째 그대로 약간의 무기폐 괜찮습니다. 저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년째 그대로인 폐결절은 폐암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cm가 넘어가는 폐결절도 폐암일 확률은 대략 한 8%.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평생 갖고 다녀도 되는 양성 종양이다. 산도님, 정성우님, 배재큐님은 부산에 계시는구나. 네. 조재희님, 박재희님, 오영애, 강윤정, 네, KS3님, 네, 최유숙님 말씀드리기에 박인희 씨 노래예요. 그분 노래가 참 좋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김희진 씨 노래도 참 아름답고요.
마보이님, 네, 박혜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김희진 씨 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네, 섬집 아기 KS3님 그 노래도 좋아요. 강윤정님, 유영미님, 락키1976님 목소리 관리 뭐 따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약간 좀 타고난 것 같고, 조커님이 저작권, 그러게요. 이 노래를 틀면 또 뭐 유튜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 정도야 뭐 봐주지 않을까요? 네. 최효숙님, 잘 들린다고요. 네, 이롬님이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딱 경계선이. 마보이님, 요즘은 이제 의학 기자는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하는 사람 같다. 네,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좀 그런 면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폐 떼고 난 다음에 그 업무 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비욘디도 대폭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가끔 뭐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홍쇼 만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또 뭐 나중에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을 해야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윤영주님 칭찬 감사하고요. 카페 라떼님도 생각과 감정 사이, 이 생방은 저작권으로 내려가나요? 그런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틀었다고 내려가나? 네. 네, 대학 때 독수리 다방이 생각난다. 노래에 나오는 부분만 자르면 괜찮다고? 조금만 잘라서 해보세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갖고. 이거는 뭐 제가, 글쎄요. 서로 좋은 것 같은데. 김희진 씨도 좋고, 이 노래를 작곡한 분도 좋고, 서로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조재희님, 네, 멍이롱이님, 맥주 축제 못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집사람이 갑자기 퍼져갖고 안 간다 그래갖고요. 사라영님이 박인희 씨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꽤 연배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래요. 50대 감성이다. 멜오님, 산들레님, 생각과 감정 사이님, 메가도스, 네.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네. 오세광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서범성님, 최은희님. 아름다운 것들, 그렇죠. 잘 부르시죠. 김희진이라고요. 사라영님도, 조재희님이 감성 칭찬하시고, 저 뭔가요? 숙지적천님, 네, 일본 이름인데 반갑습니다. 라우마니노프는 좀 어렵잖아요. 산들레님, 첫사랑 생각하시는 듯. 저는 뭐 이렇게 남들처럼 뭐 애절하게 헤어지고 이런 적은 없어갖고요. 운 좋게 뭐 바로 집사람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 노래처럼 뭐 서늘한 가슴에 뭐 묻어두고 뭐 낙엽 떨어질 때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꽃나리님, 윤희님은 휘스티니 휴스턴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민님도 반갑고요. 이자가야에서 주님, 버퍼링이 걸렸나요? 네, 버퍼링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과 이제 또 쭉 인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의 지난 일주일은 이제 원래 그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무산되고 자전거만 신나게 타다가 2번 넘어지면서 다리 다치고 좀 우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잠깐 그 한 가지 언급할 뉴스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온 60대 남자인데, 이게 좀 아무튼 이렇게 좀 몸부림을 치니까 묶었다가 다시 풀어줬나 봐요. 독방에 넣어두고 풀어준 와중에 이분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갖고 이 목뼈가 부러져서 그만 사지마비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불과 1, 2주 전만 해도 이번에는 이제 묶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는데 한 여성이죠. 부천의 정신병원에. 그분은 이제 비만 치료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가 복막염이 생긴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고 난리치는데 묶어두니까 막 고통 속에서 침대 위에서 바둥거리다가 배가 빵빵해지고 이 안에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내부의 장기가 녹는 거죠. 뭐 굉장히 위험한, 결국은 생명을 잃었죠. 그래갖고 정신병원의 최근 2가지 사례, 하나는 묶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오늘 보도된 뉴스는 풀어져 갖고 떨어져 갖고 문제가 생기고,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권을 존중을 하고 환자가 쾌적하게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에 또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가능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간호사 1명하고 보호사 1명이 대개 정신병원에 환자를 한 70명 정도를 봐야 한대요. 그래야만 이제 병원이 운영이 된대요. 모르겠어요. 뭐 약간의 병원의 핑계나 과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수가가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환자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풀어도 문제가 되고 묶어도 문제가 되고, 이거를 만일 이제 그 엄청나게 높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나 환자 케어를 요구하려면 병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누가 받아줄 것인가? 가족들이 케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 정신적인 문제로 난동을 부리거나 횡패를 부리거나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사람들 경험해 보셨어요? 자기 직계 가족이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근데 말은 편하게 하잖아요. 뭐 국가가 해야지, 병원이 해야지. 근데 이게 필수 진료도 지금 똑같아요. 뭐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제 뭐 필수 진료 강화하겠다 얘기하는데 그게요, 뭐 수가 좀 올려주고 이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긍심을 갖고 생명을 살린다는,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그래야지 전공의들이 필수 진료 지원해서 내가 좀 고생을 해도 내가 이제 5년 후에 전문의를 따면 돈도 좀 잘 벌고, 물론 뭐 수가가 낮아도 고생은 하겠지만 월화수목금금금 많은 시간 노동을 해서 진료비 총액을 늘리면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좀 폼 잡고 살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현실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산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기대하는 수준은 높고 꿈은 거창한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난동을 부리는 정신과 환자 누군가가 치료하고 간병을 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물론 이제 의사들도 직역 이기주의가 있지요. 과잉 진료하는 나쁜 의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그 고민은 그냥 너는 직종 이기주의야 하고 깔아뭉개기에는 좀, 지금 응급실 사태를 보세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그 사람들은 넉아웃 된 거거든요. 탈진. 그래 저도 이게 다리 아프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제주의 저 김한규 국회의원이라고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뭐 미국의 변호사하고 톡톡한 분이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분이고 부인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 유퀴즈인가 어디에 나왔죠. 아버지가 제주도의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물론 나이가 많으시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응급실을 뺑뺑이 돌았대잖아요. 아무도 받는 데가 없어서 돌아가셨다. 국회의원인데 지역사회 제주도에 뭐 제주도의 병원이나 뭐 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막 미어 터져 있고 다들 눈을 부라리고 왜 나 빨리 치료 안 해줘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쑥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비난받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각별히 조심하시라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가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뭐 이 정도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 들려드리고 제 부탁은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통령이 조금만 그 숫자 뭐 2,000명, 1,500명 이런데 그 강박적으로 매몰될 이유가 없어요. 좀 물러서시고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이 피곤하다는데 막 지금 계속 막 피곤해갖고 탈진에 빠져 있다는데 강제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과 환자의 비극도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두자님 전자담배가 입담배보다 훨씬 건강에 덜 해롭죠. 죽어도 펴야 한다. 당연히 전자담배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그 국민이나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정원에 대한 통제에 좀 따라주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만 뭐 버티고 이거 안 되죠. 다만 이번 경우는 너무 좀 과격했다. 절차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십시다. 나고야에서 나고야를 아직 제가 못 가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민탐님이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없었으면 더 좋겠네요. 네, 주어가 없으셔서 혹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걱정스럽네요. 자, 파인트리님이 작은 초음파의 근종이 네, 작은 근종은요 여성들 4명 가운데 1명이 있어 얼굴에 점이에요. 그리고 90%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거나 평생 달고 다녀도 되고 폐경이 되면 크기가 줄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성수님이 이런 발달장애아가 있으시구나. 그러게 말해요. 이제 그분들을 지금 특별하게 정부에서 더 제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세광님은 어머니가 스텐트와 뇌색전 시술을 하셨구나. 순천향대 병원 정도면 네, 백금코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동맥류가 있나 보네요.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드물지만은 재발하고 뭐 말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덜 위험할 때 너무 그냥 빨리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4.3mm 정정자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크기가 너무 작네요. 니힐리스트님, 와, 10,000원 기부, 자전거 조심히 타라. 충성!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직원들 커피 한 잔 사드리면 되겠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넘어졌냐?
한 번은 가다가 왼쪽으로 추월하는 사람 피하려다가 쭉 가다가 그 움푹 파인 데에 자전거를 들이받아갖고 넘어졌고요. 그리고 그저께 난 사고는 뭐 저쪽 개천을 따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갖고 저 운중천인가 뭐 근로해서 저쪽 어디더라? 무슨 금토천까지 이상하게 강박적으로 천을 한번 타면 상류 꼭대기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뭐 고가도로 막 있고 그 밑에 막 어두컴컴하게 공사로 땅을 파헤쳐 놓은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 웬만하면 그냥 자전거를 내리고 가야 되는데 제게 이제 약간 산악 자전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끝까지 안 내리고 붕 타고 가다가 그냥 꽈당 하고 넘어졌죠. 꽉 넘어진데 다리 심하게 부딪히고. 근데 이제 아찔한 건 이제 그 넘어질 때 이렇게 손으로 짚긴 합니다만은 바로 앞에 뭐 철근 뭐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런 거 뭐 목 찌르거나 그러면 뭐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번 경고하는 것 같고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제가 정말 ADHD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제가 충동적으로 그 위험을 일부러 감수하는 아주 나쁜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배를 타도 그렇고 뭐 하긴 제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좀 무례한 사람들 참지 못하고 제가 막 나서고 분쟁이 생기고 뭐 자세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오대강님이 자전거는 무사하냐? 자전거도 이 브레이크가 휘어지고 저 손잡이 브레이크가 꺾여갖고 휘어지고 그리고 고쳤어요. 그러다 고치고 케이콤님이 개인 병원에서 담관이 넓어져 있고 간에 슬러지가 있다.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담관이 넓어져 있다는 건 이제 좋은 사인은 아니고 슬러지도 그렇고 양성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성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김다나님이 어느 분이 뇌동맥류 추적하다가 크기가 작아졌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간유리명도 가능합니다. 암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인체가 신비해서 확률은 적지만 이렇게 큰 게 쑥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막 떼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이현수님이 눈의 양성 신생물을 그거가 그 안과적인 종양인데요. 이게 그 원자력병원이 잘하죠. 원자력병원이 잘하고 요건 좀 웃긴 얘기인데 여기 대치동에 이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 바로 앞에 이태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학교 선배고 원자력병원에서 눈 종양만 오래 치료하다가 개원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한번 제 얘기를 하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치료받으면 좋을지. 뭐 최고 대가입니다. 이태원. 네. 그래요. 네. 네, 비타민 홍보하면 와이프 사업 홍보한다고 오해받으실 거 뻔한데 왜 굳이 하냐, 유찰스님. 뭐 그런 거보다도 저는 실제로 사람들 건강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돈을 버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비타민은 저나 집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뭐 집사람 회사를 피하라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증거를 보니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임명화님, 이태원 안과, 네, 이태원.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비타민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니코틴산 아미드 또는 나이아신 아미드라고도 불리우는 비타민 B3
비타민 B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B1, B2, B3, 뭐 6, 뭐 12, 뭐 무지 많은데 그 중에 비타민 B3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전인가 제가 저명한 학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죠. 배석철. 올해 이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의사는 아닙니다. 약대 나온 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의학 기초연구 쪽으로 전 세계적인 대가죠. 이분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렁스3라는 유전자를 규명한 RUNX3. 이게 이제 한 20, 30년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거를 규명해갖고 셀인가 네이처인가 실었죠.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학술 잡지에 제가 기자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규명한 렁스3라는 유전자는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데, 세포 안에, 얘네는 암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세포를 감시하고 있다가 DNA에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죽지 않고 계속 쓸데없이 불량품이 증식하는 게 보이면 얘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감시자 기능을 하는 거죠. P53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면서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일찍 찾아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인데, 얘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죠. 담배도 있고 노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약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있고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얘네가 이렇게 인액티베이션, 사일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냥 기능을 못 해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불량품이 막 증식을 해서 암이 된다. 근데 이게 모든 암에 다 설명되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중요한 암에 한 절반 가까이는 이 렁스3가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긴다. 이런 거를 이분이 밝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찾아내면, 그러면 이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는 게 뭔가, 이거를 또 연구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최초로 찾아낸 다음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약물로 실험을 했는데, 약물은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부작용이 많으니까 실제로 쓰지는 못하고, 푸드 가운데, 먹는 식품 가운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비타민 B3가 이 렁스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더라. 근데 이 비타민 B3를 식품으로 먹는 용량으로는 안 되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보통 종합 비타민제 안에는 비타민 B3가 많아야 한 30ml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분 얘기는 1 내지 1.5 또는 2g 이렇게 대용량으로 한 40, 50배 평소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아까 그러니까 비타민C의 메가도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먹였더니 부작용은 없는데 이 렁스3 유전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암이 될 싹들을 죽이고, 그래서 암 예방을 하고, 심지어는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이거를 발표해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인가? 거기도 저명한 외국의 학술 잡지인데 여기에 논문을 실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중 맹검으로 더블 블라인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한 거죠.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인과관계가 명확한 연구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관찰해서 몇 년 지켜보니까 어떻더라,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약하고, 요거는 정말
실험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는데 실험 대상자나 연구자 둘 다 모르게.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은연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왜 좀 건강한 사람에게 실제 약을 주고 위약은 이제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로 뭐 100몇 명을 대상으로 폐암 4기 환자, 폐암 4기니까 굉장히 위중한 분들이죠. 이분들 대상으로 절반을 나눠갖고 한쪽은 똑같이 생긴 환자도 모르고 연구자도 모르는 위약을 주고 가짜야. 다른 한쪽은 이제 진짜 비타민 B3를 용량을 1g 그러니까 뭐 몇십 배 늘린 이거를 매일 준 거예요. 그래 관찰했는데 한 1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이걸 먹은 사람이 수명이 13개월을 더 살았다는 얘기죠. 13개월은 큰 겁니다. 말기 환자인데 폐암 환자인데 13개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망률도 절반으로 떨어뜨렸다. 동일 기간 안에 이 비타민 3를 안 먹은 암 환자가 100명이 죽었다면 먹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건 사실은 큰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B3가 영양제잖아요.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는데 why not? 이거 왜 안 하냔 말이죠. 이제 그분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명승권 박사는 이제 또 뭐 함익병 선생님이나 영양제를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의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지식에는 위배되는. 근데 뭐 그걸 제가 주장하면 또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이 배석철이라는 당대 최고의 의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논문으로 밝히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이게 선생님 그래도 이게 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재현성이 계속 입증이 될까요? 그랬더니 비슷한 시기에 NEJM이라고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뭐 미국 하버드에서 발간하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죠. 여기는 뭐 한 번 실리면 영광이죠. 가장 까다롭고 가장 중요한 논문이 실리는데 여기에 호주 팀에서 똑같이 비타민 3를 고용량으로 이번에는 암 예방으로 여기도 암 치료잖아. 이번에 암 예방 했더니 한 50% 가까이에서 피부암을 물론 이제 암을 피부암으로 국한시키긴 했지만 예방하는 효과도 있더라.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연구 과정이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만 NEJM에 실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실렸다는 걸로 봐서 이제 이 배석철 선생님의 주장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분도 뭐 비타민 3 이제 뭐 이 영양제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뭐 회사도 만들고 아직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약국으로 들어가는 건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렁스3라는 유전자를 규명을 하고 이 녀석이 제 기능을 못해서 암이 생기는데 얘네들을 푸드의 하나인 비타민 B3로 다시 활성화해서 암을 예방하고 또 걸린 사람의 치료도 돕고 why not?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이 비타민 B3 연구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비타민 B3를 먹어볼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비타민 B3뿐 아니고 비타민 B3가 들어가면 NAD라는 게 이제 대사물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요즘은 NAD 한동안에는 미국에서 NAD 영양제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NAD의 프리커서라고 하는 NMN이라는 것도 다 비슷한 계열입니다. 지금 비타민 B3, 나야신아마이드나
NAD나 또는 지금 제가 얘기한 뭐 NMN이나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푸드에 대해서도. 그래갖고 그 하버드에 노화 연구하는 그 싱클레어인가 뭐 그 사람이 지금 뭐 노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분야 이 비슷한 물질을 뭐 연구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트렌드를 보면 뭔가 여기서 하나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비타민이나 푸드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은 대개 색안경을 끼고 편견이 있고 그냥 뭐 약이나 팔려는 뭐 떠버리들, 돌팔이들 이야기라고 외면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첨단 의학이 들어가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푸드에서 화학물이 아니죠. 식품에서 우리가 늘 먹는 뭐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효모가 됐든 뭐 식품에서 그대로 퓨어하게 추출해서 이거를 고농도로 만들어서 농축한 그런 성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니까 근데 그럼 왜 이걸 그동안에 트라이를 안 하냐? 배석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임상하면서 몇 억 돈을 썼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영양제나 이런 거 제약회사 농간 아니냐? 아닙니다. 제약회사는 영양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파이자나 뭐 MSD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가 비타민제 만드는 거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만들어야 돈이 안 되거든요.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만들어서 슈퍼에서도 파는데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약은 독점적으로 처방을 갖지만 식품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관심이 없으면 좋은데 괜히 또 편견도 갖는 거예요. 그거 뭐 필요 없어. 먹는 게 더 해로워. 무슨 독극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런 쪽으로는 임상 연구를 안 해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푸드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늘 먹어온 거니까 음식으로 그 안에서 뽑아서 용량을 늘려서 투여를 해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그런 이로운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렁스3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킨다. 그래서 얘가 암을 조기에 죽인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높이고 뭐 이런 등등등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많은 순기능들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 사이클에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브로콜리 아시잖아요. 브로콜리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논문이 엄청 많거든요. 브로콜리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뭐 어떤 질병이 좋고 뭐. 그래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게 어렵잖아요. 이따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결국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비타민 3하고 만나고 NAD하고 만나고 또 가장 그 원초적인 프리커서죠. 전구물질 NMN이라는 물질하고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핫한 연구 분야입니다. 하버드에서도 노화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뭐가 터지냐면 지금 이 배석철 선생님의 논문처럼 아마도 이제 자본이 붙잖아요. 하버드도 붙고 그러니까 뭔가 또 펀딩을 받은 미국의 바이오벤처 거대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그럼 임상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결과가 나온다. 근데 배석철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물이 아니고 푸드로, 식품으로 암을 예방한다고 입증된 것. 특히 세계 최고 학술 잡지인 NEJM을 통해서 입증된 건 비타민 B3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브로콜리 뭐 몇십 개,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거를 쭉 뽑아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딱
타블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뮤리엘님이 NMN을 구입했다네요. 굉장히 빠르시네.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파나요? 아직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에스더 포뮬러도 NMN을 지금 식품에서 추출하려고, 자연으로. 왜냐하면 이제 케미컬하게 합성하는 건 법으로 안 되니까 음식에서 추출하려고 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 뭐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NMN이 되었건 NAD가 되었건 또 이 배석철 선생님의 비타민 3가 되었건 이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뭐 1, 2만 원이면 살걸요. 한 달치. 아닌가?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푸드고 의사 처방도 필요 없고, 근데 이거 먹었더니 암에 안 걸리게 하고 암 걸린 사람도 사망률 떨어뜨리는 이중맹검 임상시험으로 국제적 학술지에 나온다. 와인 하시냔 말이에요. 와인.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이런저런 병을 앓으면서 젊게 살려고 먹는 게, 그러니까 노화 방지와 암 억제 목적으로 먹는 게 메포민 그리고 아스피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비타민 B3나 뭐 NMN이나 NAD나 이거를 좀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뮤리엘님 일본에서는 파나 보다. 네, 6,000엔 정도에. 6,000엔 얼마예요? 6만 원? 한 달치가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암에 걸린 분이라면 뭐 제 얘기란 몰라도 이 배석철 선생님 정도 레벨 되는 분이면 허튼 소리 할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히 뭐 그 원로 의학자가 그냥 그 장사치로 뭐 근거 없는 걸 부풀려 갖고 돈이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이번에도 다시 만났지만은 그냥 신념에 의한 뮤리엘님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우리 집사람 들어왔네. NMN으로 먹는 게 좋다고 얘기하네요. 네. 네, 아무튼, 네. NMN이 근데 또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 NMN이나 NAD나 비타민 B3나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비슷한 케미칼인데, 이유는 모르지만 얘네가 아무튼 들어오면 아까 말한 렁3 유전자부터 해갖고 뭐. 우리 집사람 들어왔네. NAD는 먹어서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NAD 많이 팔던데, 미국의 해외 직구로. 네, 집사람이 NAD는 아니라는데요. 네. 그 메폴민을 클레어님이 이제 영양제로 요것도 이게 또 얘기해야 되나? 지금 메폴민은 어쨌거나 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푸드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베리베리라는 뭐 식물이 있나 봐요. 거기 나오는 성분이 메폴민하고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혈당 떨어뜨리고 노화 억제하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팔려고 그게 아니고 그게 팩트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의사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던져주는 논문이나 뭐 가이드라인이나 보고 약 처방하면서 푸드의 발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효과 없다 얘기하는 건 참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이쪽은 막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우리가 늘 수천 년 동안 DNA 익숙했던 먹어왔던 푸드 가운데 뽑아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메포민과 유사한 작용을 갖는 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만 있다면, 많이 비싸지 않다면 저도 메포민 안 먹죠. 약인데. 어쨌건 메포민도 잘못 먹으면 뭐 대사성 산증 뭐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뭐 속도 불편하고 푸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베르베린인가? 근데 윤희님이 아시네. 집사람 베르베리가 아니구만. 베르베린인가요? 네, 베르베린 뭐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 빨리 만들어 봐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 얘기는
그 바깥 세상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금과 옥조라고 믿는 케미칼, 신약, 다국적 제약사에 뭐 임상시험에서 뭐 물론 그거 당연히 좋지만 또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푸드를 통한 질병의 치료도 또는 예방도 지금은 상당히 발전해 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2, 3일 전에 만난 배석철 선생님이 얘기해요. 다행히도 우리 배석철 선생님을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조만간 비욘드에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암과 관련해서 자기 평생의 연구, 비타민 C3 연구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도 뭐 바이오벤처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B3 뭐 영양제 고용량으로 뭐 만드는 걸 뭐 하시겠죠. 근데 단순히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제가 채널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 논문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논문이 뭐 NEJM에도 다른 외국 팀의 연구도 실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드니까 부작용 없고 why not? 그래서 저는 이런 대가가 예를 들면 뭐 단 10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암이 나았다.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꽃님님이 양재천에서 신우이님이 만났다고요. 근데 양재천 집사람 가끔 가요. 아르모니아님 칭찬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도 요즘은 뭐 누명이나 고소나 고발이 많고 무고도 많고 그러니까 품질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집사람 회사에서. 그리고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몰 회원이 되면 동일 성분 동일 함량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믿으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베르베린 베르베린 성분이죠. 약 이름이 아니고 영양제. 그러니까 메포민이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클레어님 15,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줄리킴님, 윤희님이 베르베린이 35그램은 살 수 있다. 미국에 이미 팔고 있네요. 저도 이거 빨리 그러니까 직구로 하나? 집사람 회사에서 뭐 이거 지금 빨리 만들어서 팔면 저도 먹겠는데. 뭐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 당국에 뭐 이런저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원료가 그 소재가 좋아야 되니까 값싼 원료도 많으니까요. 심지어는 뭐 테스트를 해보면 뭐 자연식품에서 원료를 뭐 했다고 하는데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인공적으로 합성한 케미칼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퇴짜를 놓고 그렇게 사기치는 원료 공급처도 많고 외국에서도 이런 거 다 가려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엔젤님 칭찬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배석철 선생님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에 되게 깐깐했던 학자였는데 이분이 그래도 저와 비슷한 노선을 가니까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 비타민 B3 이 푸드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자기가 직접 연구로 입증을 하고 체험을 하고 저한테도 많이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아직 그 건기식으로 나온 게 없대요. 좀 있어야 나온다 그러던데 그분도 웃기는 게 제품이나 만들어 놓고 뭐 약국에는 뭐 아미나익스인가로 뭐 파는데 뭐든지 아무튼 이걸 뭐 집사람의 NMN을 먹으라고 하니까 4년을 준비했다고? 오.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아무튼 저는 뭐 다 먹어요. 아무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술 받은 지 제가 폐했잖아요. 그래갖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 선암이 나왔고 암 환자가 됐고 이제 지금 2년 6개월 됐잖아요. 2년 6개월 만에 제가 또 CT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찍었는데 다행히도 폐가 깨끗합니다. 아무튼 저는 영양제의 힘을 믿습니다. 그걸 질병을 치료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음식에서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걸 보충하는 용도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푸드 가운데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만일 비싸지 않고 부작용 없이 높은 순도로 또 자연 상태로 케미칼이 아닌 인공적인 합성이 아닌 이렇게 만든다면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환자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베르베린도 많이 파는구나 외국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 에스터 포뮬러 분발해요. 제발 좀 앞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글루타튬 이 구강 패치는 세계 최초니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주 신기원이죠. 이제 일본에도 들어가고 일본에 이미 들어갔고 중국, 미국에도 아마존 다 들어가는데 4억 장 팔았대잖아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좀 더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도움되는 이런 좋은 제품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허주님도 26일 진료에서 CT가 깨끗하다고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좀 마음 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CT 볼 줄 아니까 딱 열었는데 허옇게 막 떠 있으면 그냥 저도 몇 달 못 살고 죽는 거죠. 노바디 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폐암 유전자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DNA라 그리고 아무리 일찍 떼내도 확 번지거든요. 하얗게 꽉 퍼져갖고. 칼만 신드롬님이 또 엽산 칭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집사람은 여기 와서 얘기해. 자기 채널에서 얘기하면 되지. 네, 허주님이 설포라판. 그러니까 이제 브로콜리 추출물이 이제 설포라판이잖아요. 근데 그 설포라판이 왜 도움이 되는가? 설포라판이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움이 되는 엔드 프로덕트가 아까 말한 NMN 이런 계열이래요. 모르겠어요. 그래 아까 이게 싱클레어 박사인가?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의 노학자인데 이걸로 지금 뭔가 곧 대박 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케미칼로 합성하는 거고 약으로 푸드로 추출하는 건 건기식 영역이니까 이거는 또 누군가 또 일을 해야겠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무튼. 되게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영양제라 그러면 이제 비타민제밖에 없었다가 오메가3가 또 이렇게 붐을 일으켰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산균이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붐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때도 많은 의사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거 대장 속에 균이 사람 변에 잔뜩 있는 그게 뭐가 도움된다고 뭐라고 떠들었는데 웬걸 지금은 셀, 네이처, 사이언스 세계적인 학술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다 나오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모든 질병에 다 관여한다고 지금 제2의 뇌 장애고 그 집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던 의사들 지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제발. 그때 왜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요.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 붐 아닙니까? 저명한 학술 잡지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그때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배 피고 뭐하고 해갖고 폐가 망가졌지만
지금 제 때깔이 좋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 사람 몸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이 푸드와 관련해서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도움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오늘 주제인 비타민 B3의 암과 같은 질병뿐 아니고 뭐 미용도 마찬가지, 이너뷰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집사람이나 제가 뭐 레이저하고 뭐 수술하고 아니에요. 레이저는 이제 그 써마지가 아니고 뭐지? 뭐 그런 거는 가끔 해요. 저도 하고. 근데 뭐 칼로 열고 당기고 이런 성형외과 수술은 저나 집사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게 글루타치온이 됐건 히알루론산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엘라스틴이 되었건 이게 피부 아래에서 그 음식 속의 성분인데 일종의 뭐 당단백이죠. 탄력을 유지해서 조직을 잡아당겨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이너뷰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뻐지고 젊게 보이는데도 기여하고 또 내가 데일리 좀 액티브하고 에너저틱하게 기운나게 사는데도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배롱나무님 축하 감사합니다. 구강 악관절 교정을 잘하는 분, 네, 이거를 아르모니아님, 이거는 그냥 구강 진단과라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서울대 가보세요. 그 관악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비욘드에 출연한 교수님도 있고, 거기 가시면 가장 과잉 진료 안 하고 잘해 줄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요, 김비아님.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반변성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김태우라고 제 대학 동기인데 황반변성 대가예요. 이 친구도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인데 영양제를 처방해요. 비타민제를 안과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영양제가 뭐 안 쓴다, 그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성수님, 글루타치온을요 90kg 남자는 제가 한 80, 한 2, 3kg 나가는데 저도 하루에 한 석장 먹어요. 그 정도 먹어야 될걸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대사가 많이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프로폴리스도 도움 되죠, 기여미님. 네, 프로폴리스도 항염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MSK 미디어님이 항암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항암 이번 임상시험도 항암 치료 중에 같이 쓴 거라고요. 에스터몰의 스피루니아도 좋죠. 그 단백질 아닙니까? 클로렐라. 그거 있나 모르겠네.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이창훈 님이 또 2,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오늘 기부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글루타치온이 왜 좋냐면 이게 피부 미용뿐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널리 알려진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C나 E나 뭐 비타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려진, 원래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비타민은 몸에서 못 만들지만 이 글루타치온은 몸에서 만드는데 적게 만드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도와주면. 네, 윤희님, 맞아요. 메타제닉스. 그 유산균을 싸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집사람을 존경하는 게, 원가를 생각한다면은 메타제닉을 수입해서 그것도 정과정 콜드체인으로 들여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요새 뭐 타사 제품들 싼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근데 자기 고집을 지키고, 그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크바이트, 맞아요. 그 영양제입니다, 비아킴님.
오양님이 남편이 2초간 블랙아웃 됐다. 그게 이제 신경과로 가보세요. 그 미니 뇌졸중 또는 이제 그 일과성 뇌허혈증 뭐 이런 거 있어요. 잠깐 막혔다 풀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우승님은 피부가 뽀얘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원을 보러 간다라든지 뭐 중요한 사람 뭐 회의나 방송을 해야 한다. 그럼 한 2, 3일 전부터 한 두세 개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어. 좀 뽀얘지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뭐 굳이 칼만 신드롬 님이 조현병도 그랬나요? 암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1000ml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1g 그러니까 보통 용량보다도 뭐 수십 배 많은 거잖아요. 1.5g까지. 그러면은 도움된다는 게 아까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배석털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루테인도 도움되고요. 눈물샘 막힌 거 치료 잘하는 안과 의사 바스타제이 그거는 요새 뭐 많이들 하는데 최근에 김병진 선생이라고 비뇨기과 나온 비욘드에 출연한 삼성 안과인가 그분이 그 치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안과 제 얘기를 하시고 좀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십시오. 제 소개로 가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좀 잘 해주지 않으실까요? 이창호님 다리가 괜찮지가 않아요 지금. 이틀 사이에 같은 부위를 다쳐갖고 지금 여기 그냥 큰 혈종이 생겨갖고 지금 단단하게 부어갖고 아픕니다. 아휴. 청암님이 57세 완경 호르몬제 드세요. 괜찮습니다. 조그만 혹 뭐 양성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농내장도 그 김태우 선생 영상도 있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군만두님 저하고 김태우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하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MSK 미디어님은 용량을 1g 정도, 네, 간 수치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g 정도니까 꽤 많이 먹어야 되고 수연님이 과잉 복용 시 플러싱이 관독성도 있지 않나요? 네, 니아신 단순 니아신이 아니고 아마이드가 붙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네. 배석철 선생님은 본인 임상 시험할 때 1g 용량으로 부작용이 없었다. 간독성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영양제로 파는 니아신하고 좀 다른 계열로 비타민 B3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승권 선생님이나 함익평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과대포장 상업적으로 곤란하죠. 음식으로 잘 먹고 건강하면 굳이 뭐. 근데 명박이나 함 선생님이나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쭈글쭈글하고.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또 인신공격인가. 아무튼 제 얘기는 이 푸드에 도움을 받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네. 저용량 아스피린 산타 777님. 저 매일 지금 제가 4년째, 5년째 먹고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주변에 암 환자나 암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종합 비타민제도 몇 년 전에 하버드에서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암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 있다. 그리고 암 사망률도 비타민 D는 낮춘다. 이게 둘 다 하버드에서 나온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아주 믿을만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뭐 비타민제나 이런 게 얼마 안 하잖아요. 제가 딴 무슨 홍삼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네. 카이아님, 네, 니코틴산 아마이드 또는 니아신 똑같은 얘기예요. 니코틴산 아마이드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비타민 B3예요. 그거를 최소한 하루에 500mg은 먹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상시험에서는 1g을 썼다 그러네요. 많이 쓰는 거죠. 네, NMN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블로그나 이런 거 올라가 있는 건 옛날 지식들로 잘못된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요. 피첸 마리님은 홍삼을 좋아하시고, 홍삼도 좋지요. 저도 홍삼 먹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짜주면. 네, 강경화인데, 간경화라 그러니까 성이름님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다른 경우는 몰라도 간경화가 있으면 조금 용량이 높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푸드긴 합니다만 너무 고농축이니까. 네, 이민님이 나이아신은 부작용이 많지만 아마이드가 붙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배석철 선생님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네. 비타민C 저는 100mg, NMN을 암 진단 받기 전에도 3개월 정도 드셨다. 네. 산도님이 코로나 엠폭스 다음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서글프지만은 이제 신종 전염병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비타민 B3 배석철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채팅창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아시고, 시가린 흔적님이 운동하다 종아리 근육이 일부 찢어져도 소독만 잘해주면 저절로 붙더군요. 그래야겠지요. 네. 턱관절 영양제로는 따로 할 일은 아니고요. 그 비아김님 그거는 구강 진단과로 가서 이 입안에 끼는 이런 장치도 있고 뭔가 교정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즐거운 여행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세균에 감염이 돼서 재수술을 참 어렵네요. 근데 아무튼 경희대 윤경호 선생님이 대가죠. 강동 경희대병원에 또 누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젊은 분.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쇼, 문선재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런 한 달이군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데 종합 비타민제에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간 걸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종합 비타민제에 각종 채소 과일 안에 파이토케미칼까지 넣어서 타블렛이 불가피하게 커지는 거예요. 채소 과일로 이만큼 먹는 양을 쑥 줄여도 용량이 이제 많아지죠. 그런 거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에클라트님, 저는 이제 분당의 배지영, 또 서구일, 그리고 김형수, 이 세 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다닙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하는 게 좋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세균성 폐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체 폐렴의 한 20% 그거라도 어디예요. 나이 들어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면역이 떨어지고.
세균성 폐렴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NMN, 산도니. NMN 저도 먹어봐야겠네요. 비타민 3, NMN 뭐 다 먹고 제가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주희님 칭찬 감사합니다. 비전 메이커님, 벽제갈비 설성 한우는 비싸서 못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설성 한우는 갈만해요, 그래도. 근데 벽제갈비는 무지 비싸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이에요, 벽제갈비. 거의 뭐 이해가 가는 게, 거기 뭐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니까 비싸겠죠. 네. 무지 비쌉니다. 제가 1인분에 뭐 8, 9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칼마 신드롬 님이 약사 유튜브 영상에 B3가 그런가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 배석철 선생님은 1년 동안 투여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방광염의 크랜베리는 뭐 입증이 된 이야기고요. 박준홍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잘 돼갖고 지금 나오기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비욘드에 나오셔갖고 환자가 너무 많이 오셔갖고. 그래요. 깜진리님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섬유소가 잎이 거치니까 주스 만들어서 드셔도, 갈아갖고 액만 마셔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현님이 고3인데 바카스로 버틴다. 종합 비타민제를 한 3알, 4알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확실히.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바카스는 카페인이니까 그 효과 끝나면 더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종합 비타민제를 보통 먹는 용량보다 3배, 4배 많이 먹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화님이 투명 교정하면 전혀 아프지 않던데요. 잇몸도 아무 문제 없고요. 조금 번거로운 게 흠인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비절라인이라고 그러죠. 박은숙님이 팬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수연님이 필러는 저는 보톡스는 해요. 이병성님은 산부인과죠. 비아김님.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 일반적인 거라면 이제 강북이라면 홍성환이라고 제 대학 선배님이 개원한 분이 있는데, 그분 참 인상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고, 강남 쪽이라면은 설릉역에 있는 산부인과 이름 뭐지? 집사람이 자주 가는 데인데, 여자 의사분인데 그분 성함이 뭐지? 설릉역에 산부인과 한번 찾아볼래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서울의대 선배님이고 도움이 됩니다. 네, 민구님, 눈에 있는 혈관으로 동맥경화 알 수 있죠. 여러분,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장기가 눈입니다. 망막의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거 직접 못 보잖아요. 뭐 어디에서도. 근데 눈은 직접 볼 수 있다. 노인화 선생님. 아이고, 배롱나무님이 정말 대단한. 노인화. 네. 라비나이님이 변비가 심하다. 방법은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일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많이 먹으면 나온다는 얘기를 해서, 약도 약인데 음식을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또 여러분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내일 모레 또 제주에 내려가고요. 저희 아버지 생신 잔치가 있고, 또 선약이 있고 내려갔다가 추석 전에 또 올라오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이를 두고 가야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할 수 없네요. 아무튼 보면은 요즘 다 많이들 어렵다고 얘기하고
커뮤니티나 뭐 댓글들 보면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죠. 당신이야 뭐 팔자가 편하니까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내가 막 화를 내고 증오하고 막 산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나에게 남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옛날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 뭐 북한에만 태어나도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뭐 시리아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란이나 아프리카나 맨날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먹을 음식도 없고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성들 뭐 강제로 뭐 옷을 입히게 하고 할례를 시키고 뭐 이런 데도 몇억 명씩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 몸만 건강하고 정신만 건전하면, 저는 딴 건 몰라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배달하는 분 너무 안타깝긴 해요. 인천에서. 그분 보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잖아요. 물론 몸을 갈아서 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뭐 꼭 그렇게 번다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복지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굶어 죽거나 뭐 그 극빈자들을 또 무상 치료도 해주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간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과연 헬조선인가? 젊은 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자고 하는데 외국은 그러면 우리보다 행복한가? 막상 나가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범죄도 많고 폭력도 많고 인종차별도 있고 무엇보다도 돈을 버는 게 똑같이 힘들어요. 선진국도 만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만 그 열린 생각으로 좀, 마인드셋이니까요. 마인드셋. 내가 현재 가진 것, 나의 환경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환난이나 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뚜벅뚜벅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고. 이게 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재미없겠죠? 예. 아무튼 저는 그런 거, 노인 임종을 다뤄달라 에스텔님. 근데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연배가 많으시고 요즘은 이제 뭐 기력이 없으세요. 잘 걷질 못하시고 또 이렇게 말수도 줄어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든다는 게 누구나 거쳐가는 숙명이긴 합니다만은, 비아김님이 시아버님이 94세, 시어머님이 92세, 시아버님이 서울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노인 돌봄, 그러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동생이 노인의학을 전공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돌보다가 요양병원도 가고 뭐 이런 코스래요. 조명숙님, 불면증이 심하다. 푸드로 몇 가지 해결해 보시고요. 몇 가지 수면에 도움되는 가바나 타트체리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두 종류 한번 먹어보고, 아침에 햇볕 보면서 운동을 1시간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뮤리엘님 할머니가 103세. 대단하시다. 와우. 퇴근하고 싶펑님, 네, 처음 들어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만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1시간 반 또 훌쩍 지나갑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제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야 할 것 같고요. 뭐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또 뭐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만나는 그런 뭐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연님이 전공의들이 나가려고 한다. 전공의들도 또 이해는 합니다만은 또 협조가 필요하고 도제로 배우는 거니까 너무 선배이사들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어떤 좀 타협책이나 양보안을 내놓으면 대승적으로 협조해서 아픈 환자들을 좀 돌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칼만 신드롬님 하트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